사람마다 퇴직 후 삶의 풍경은 정말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평생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며 이제야말로 진짜 내 삶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은퇴하면 손주도 보고 소소하게 취미 활동도 즐기고 이런 상상을 할 때가 많지만, 막상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노후 생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되곤 합니다. 이 고민 속에서 개인 택시 창업이 한때 꽤 많은 사람들의 선택지로 떠올랐어요. 운전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택시는 경기가 없어도 꾸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목돈을 들여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일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소 냉혹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치열한 플랫폼 경쟁 속에서 월 200만 벌어도 괜찮겠다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뚜껑을 열어보니 한 달 순수익이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도 흔하죠. 오늘은 그저 현실은 힘들다라는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세 분의 실제 체험담을 곁들여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첫 번째 사례. 부업 삼아 여유롭게 할 줄 알았는데. 사례자 김석현 62세 회사원 정년 퇴직 후 개인 택시 시작. 원래 운전 좋아했고 퇴직금도 좀 있으니까 개인 택시 한 대 뽑아서 여유롭게 해보자고 마음먹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도 종종 나중에 택시 한번 해볼까? 하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도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게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라온 개인 택시로 수익 내는 방법 같은 콘텐츠 몇 개 본 게 전부였죠. 실제 해보니 일단 면허값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요즘은 면허 가격이 이전보다 내려갔다곤 하지만 그래도 목돈이 쑥 들어갔어요. 게다가 차량 구입비, 보험료, 각종 세금까지 부담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완전히 파악 못했던 제 자신이 지금 와서 참 부끄럽습니다. 한번 일 시작하면 이게 부업이 아니라 거의 전업처럼 돌아가요. 하루 8시간만 뛰어선 수입이 대체로 부족합니다. 최저시급보다 조금 나을 때도 있고 손님 없으면 그보다 못 벌기도 하고요. 연료비나 차량 정비 비용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여유롭게 일주일에 며칠만 일하면 월 200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계산이 완전히 틀린 거죠. 석현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퇴직금 등 종잣돈으로 개인 택시에 뛰어들기 전에 초기 비용과 고정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택시 면허 가격도 시세에 따라 변동성이 있고 차량 비용부터 매달 내야 하는 기름값, 보험, 정기점검 비용 등을 합치면 예상보다 훨씬 큰 지출이 발생하죠. 게다가 하루 이틀 쉬기라도 하면 곧바로 수입이 줄어듭니다. 조금만 일해도 월 200이라는 계산은 현실 속에선 맞아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2. 두 번째 사례. 택시 플랫폼의 치열함을 몰랐다. 사례자 정희정 58세 다니던 중소기업 폐업으로 퇴직 후 개인 택시 시작. 회사에서 명태 비슷하게 정리되면서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었어요. 근데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자식들 다 컸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학 등록금이며 이런저런 지원을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아서요. 사실 다른 일을 새로 배우기엔 나이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비교적 문턱이 낮아 보이는 개인 택시에 도전했어요. 오래된 택시를 인수해서 시작했는데 요즘 손님들이 콜 앱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 앱을 깔아놓고 호출을 받아서 손님을 태웠는데 웬만한 도심 지역은 경쟁이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같은 부분도 만만치 않았고요. 손님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면 호출도 뜸했고 한가한 시간에는 시내를 빈 차로 뱅뱅 도는 게 일상이었죠. 무엇보다 막상 운전을 시작해보니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운전은 자신 있었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게 생각보다 고역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항상 신경 써야 하잖아요.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 손님 응대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한 달에 200 채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죠. 희정 씨 이야기처럼 개인 택시가 예전에는 기사의 개인 역량에 따라 수입 차이가 컸다면 이제는 다양한 플랫폼과의 협업 및 경쟁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승객들이 앱을 통해 가장 빨리 오거나
혹은 평점이 높은 택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죠. 플랫폼 활용 능력, 광고 비수수료,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시간 근무를 버틸 체력도 중요합니다. 난 운전 오래 해봤으니까 문제 없겠지 하고 뛰어드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하루 10시간 이상 택시를 몰고 다니는 일은 생각보다 몸에 큰 무리를 주기도 합니다. 3. 세 번째 사례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주변 이야기에 속았다. 사례자 박순자, 60세, 지인 권유로 개인 택시 선택. 퇴직 전에 주위 분들이 개인 택시가 요새는 그래도 안정적이다. 누가 타도 벌이는 되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저도 혹했죠. 다른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미 택시 하시는 분이 권해주는 차를 그냥 믿고 샀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원래 운전 자체를 크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인데 사람들을 매일 상대하다 보니 진짜로 적응이 힘들었어요. 낮엔 또 괜찮아요. 그런데 밤낮 가리지 않고 좀 벌어보려니 밤에 손님 태울 때는 더 예민해져요. 안전 문제도 그렇고 취객 손님 같은 분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굉장히 소진이 크다는 걸 하면서 알았죠. 결국 몇 개월 지나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슬슬 택시를 다시 넘길까 고민 중이에요. 또 희한하게 주변에선 나 아는 누구는 한 달에 300도 번다더라 같은 소문이 돌잖아요. 근데 막상 직접 만나보면 그분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좀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노후의 모습인가 싶어요. 순자 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과장된 성공담을 그대로 믿고 시작했다. 결국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일로 인해 심신이 지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택시 일은 하루하루가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면서 동시에 운전에 대한 책임감과 체력을 요구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막상 해보면 성향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못 버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자각하고 들어가야 낭패를 덜 보게 되죠. 은퇴 후 개인 택시를 고민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 및 유지 비용 꼼꼼히 계산하기. 면허 가격, 차량 구입비, 보험료, 차량 정비비, 연료비 등을 충분히 알아보고 여유 자금까지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체력과 건강 상태 점검하기. 단순히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장시간 근무, 교대 근무, 밤낮 없는 스케줄 등은 생각보다 큰 체력 소모를 유발합니다. 플랫폼 및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 택시 앱이나 호출 플랫폼이 다양한 만큼 해당 시장의 경쟁 구조, 수수료 체계, 평판 관리 노하우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성향과 적성을 우선 고려하기. 사람 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밤낮 없이도 안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비교적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분들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수익 구조를 함께 고려하기. 택시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개인 사정이나 재능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 재취업, 프리랜서 일 등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검토해보는 편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은 새로운 출발점이지만 동시에 재정적 안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퇴직금으로 개인 택시하면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건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세 분의 사례처럼 생각지 못한 비용과 체력 문제, 그리고 플랫폼 경쟁이란 벽에 부딪히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금 막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고민거리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택시는 분명 여러 장점도 있고 잘만 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퇴직 후 개인 택시 월 200은 꿈이었다 는 말이 공감이 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영역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돈, 체력, 적성,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라 해서 시작부터
소박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장밋빛 기대만큼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생 끝에 얻은 달콤한 성과도 좋지만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할 때 그 성과가 더욱 빛나는 법이니까요. 자, 지금 고민 중이라면 좀 더 발품 팔아서 시장 상황을 알아보시고 실제로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퇴직 이후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부디 모두가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자신에게 맞는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